대표적으로 이런 질환들이 있을 경우에 질염이 반복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만성 골반통, 불임까지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처를 하셔야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질이 있어서 그렇다. 우리가 왜 감기 걸리냐. 계속 살다 보면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뭐 감기 몸살 왔다가 다시 건강했다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질도 마찬가지다. 그냥 우리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 질 내 환경 자체가 생태계가 깨지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질염이 어떤 종류의 질염이냐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성병이 아니라 우리 질 내에 원래 좀 살고 있는 균에, 잡균에 의한 질염이라면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통 너무 자주 재발을 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뭔가 다른 질환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몸을 약하게 만드는 질환, 대표적으로 당뇨 이런 질환들이 있을 경우에 질염이 반복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질염 환자분들 중에 자주 반복돼서 오시는 분들은 당뇨 검사를 나가요. 그래서 걸려서 내과로 보내는 분들도 계셔요. 살집도 있고 아니면 당뇨 가족력이 있다던가 이랬을 때는 그런 검사 같은 거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질염약을 저희가 드렸을 때 조금 나아지시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약을 3일 정도는 항상 드리거든요, 의사들이. 그러면 3일은 꼬박 다 드셔야 되는데 하루 이틀 먹으면 이제 좀 살 것 같으니까 안 드십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이게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약에 대해서. 그러면 질 내에 약간 그런 필름이, 바이오필름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균이 만들어내는 바이오필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또 걸렸을 때 약을 먹었을 경우 약의 투과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거죠. 아, 선생님이 주신 약을 먹었는데 약이 안 듣는다.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내가 약 먹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재발이 잦을 수가 있어요. 여자는 되게 독특한 생식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질이 있으면 그 안에는 이제 산성도가 한 3.0 정도로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이제 공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겨버리면 이 pH, 산성도가 한 중성 정도나 약간의 알칼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더 심하게 되면서 문제는 이 질이 자궁 안, 그 다음에 골반 안으로 저희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 자체가 그렇게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골반 안에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골반 안에는 무균 상태입니다. 즉 다른 균이 골반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입구인 질에서 뭔가 군대 역할을 하는 거죠. 뭐가? 유산균이. 그래서 유산균에서 이제 젖산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강한 산성도를 이용해서 다른 잡균들이 생활하지 못하도록 원래는 딱 막게 되는데, 자꾸 질염이 재발하고 그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 다른 잡균들이 어떻게 된다? 골반 안으로 타고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생기는 염증은 골반염, 즉 상행성 감염으로 생기는 골반염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급성 골반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만성 골반염으로 가게 되면 염증이 간 있는 데까지 퍼질 수도 있게 되고요. 심한 경우는 만성 골반통, 불임까지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질염이 있을 때 그때그때 그냥 내가 조금 몸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산부인과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멋부리고 우리가 예쁜 옷을 입을 때는 좀 타이트한 속옷 같은 거를 입을 수 있겠지만 집에 계실 때는 약간 좀 드로즈, 편한 속옷 아니면 팬티 안 입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주무실 때는 조금 시원하게 약간 환기도 시키고 딱 달라붙는 옷 같은 거 안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집에 계시거나 주무실 때는 조금 편안하게 생활을 하시고 레깅스라든가 타이트한 옷이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 자주 입는 거는 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식사를 너무 밀가루 위주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게 혈당을 올리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또 당뇨나 이런 다른 질환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면역력이 또 떨어지면서 칸디다성 질염이라든가 여러 세균성 질염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술, 담배나 이런 것들도 개인의 면역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유산균 같은 경우도 많이 복용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약간 질유산균은 이게 이제 치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질유산균을 맹신하시고 그거를 의지하시기보다는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타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고 먹어주시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것만 믿고 또 이제 병원에 안 오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질유산균을 복용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문제가 있으시면 또 바로바로 산부인과에 잘 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20대 때 산부인과를 가면 염증 생겨서 가면 막 주변 아줌마나 할머니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젊은 애가 왔냐 막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산모가 아닌데 온 경우는 다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저 역시도 되게 위축됐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저는 산부인과 갔을 때 진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간혹 조금 이렇게 터프하게 진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안 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으세요. 아, 산부인과 가면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이제 별로 증상 없으니까 가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는 또 성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산부인과를 그냥 나는 안 가도 되겠지. 뭐 어차피 산부인과 가는 거 찝찝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하는데 안 가도 되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여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산부인과의 허들을 낮추려고 젊은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몸 산부인과에 오셨을 때 내진 절대 안 아프게 해드리고요. 뭔가 불편하거나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환자일 때를 생각해서 항상 처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 여성으로서 나의 건강권을 지키러 가는 그런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대처를 하셔야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랑 조금 다르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면 임신이 안 된다거나 폐경이 정말 빨리 오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리미리 대처를 하면 진짜 최악의 상황은 방지할 수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부터 잘 다녀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정말 큰 문제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진료받고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과로 기억에 남으실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와주세요.